드디어 와인TV에 커뮤니티 탭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와인TV 채널은 구독자님과 좀 더 소통하는 채널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자주 가시는 마트에서의 영상, 또는 음식점에서의 와인 리스트와 음식 메뉴판의 영상 또는 사진, 또는 집에 선물 받은 와인의 앞과 뒷 레이블의 사진, 어떤 것이든 와인과 관련된 내용을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면 영상으로 설명드리면 좋은 내용은 영상으로, 그리고 사진으로 설명드리면 좋은 내용은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 와인 장터의 추천 와인 리스트는 입수가 되는 대로 되도록이면 빨리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천 와인에 대한 설명 영상은 행사 기간 이후라도 천천히 꼼꼼하게 확인하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을 구매할 수 있는 곳 중 아울렛 개념의 샵도 있습니다. 오늘은 와인 아울렛 라빈에서 13일부터 15일까지 있는 장터 와인 리스트 일부 중 추천 와인에 대한 영상입니다. 전에 이마트 와인 장터 영상에서 나눠서 올리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몇 개의 영상으로 나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파클링 와인 추천 영상입니다. 제가 두 종의 샴페인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두 와인 모두 국내 최저가뿐만 아니라 국제 시세를 비교했을 때에도 좋은 가격입니다. 기포가 있는 와인인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하면 보통 식전주로 생각하실 텐데요. 스파클링 와인 중 한 종류인 샴페인의 경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많은 와인 애호가분들께서도 익숙하신 떼땡저는 대대로 물려받아 내려오는 가족 경영 샴페인 하우스로 3대째 이끌어오고 있는 클로비스 씨에게 샴페인의 안주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음식이든 잘 어울리니 취향에 따라 먹으면 된다라는 대답을 들었고 저 역시도 매우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즉 샴페인은 식전주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식과 함께 먹어도 맛있게 마실 수 있는 와인입니다. 레이블에 샴페인이라고 적혀져 있고 이것은 샴페인 AOC를 의미합니다. 즉 레이블에 등급의 명칭인 샴페인은 적혀져 있지만 등급인 AOC의 표기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프랑스 와인 레이블에는 예를 들어 명칭인 부르고뉴 오뚜꼬뚜드니와 함께 등급을 의미하는 아펠레스용 도리진 콘트롤레라는 문구가 함께 적혀져 있고 이것을 줄여서 AOC라고 합니다. 일반 분들께도 샴페인이라고 하면 스파클링 와인의 대명사일 정도로 명성이 높은 명칭인데요. 프랑스 와인 레이블에서 AOC 문구를 생략하는 유일한 명칭으로 등급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명칭만으로도 충분히 그 명성을 나타낸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샴페인이라고만 적혀져 있어도 샴페인 AOC의 법률을 지켜 만들어진 와인입니다. 샴페인 AOC의 법률에 의하면 총 7종의 포도 품종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품종은 적포도 품종인 피노누아와 피노미니에 그리고 청포도 품종인 샤도네이입니다. 두 와인 모두 거의 비슷한 비율로 세 품종을 섞어서 와인을 생산했습니다. 와인 이름의 리저브는 예비, 비축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의 해에 재배된 포도만 사용해서 만든 와인을 와인용어로 빈티지 와인이라고 하고 레이블에 특정 해의 숫자로 표기됩니다. 반면에 이 와인처럼 레이블에 특정 해의 숫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와인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해 포도를 수확 후 비축을 해두었다가 이 비축된 포도즙을 섞어서 와인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여러 해의 포도즙을 섞었기 때문에 특정 해를 표기할 수 없고 그래서 아니다라는 의미의 넌을 붙여 넌 빈티지 와인이라고 합니다. 빈티지 와인은 특정 해의 기후 특징을 반영해 매해 그 맛이 달라지는 와인이라고 한다면 넌 빈티지 와인은 생산자가 만들고 싶은 특정 스타일의 와인으로 매해 일정하게 같은 맛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두 개의 와인 모두 넌 빈티지 와인입니다. 두 번째 조세페이레 역시 가족 경영 샴페인 하우스로 1825년에 설립되어 6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 모양이 앞에서도 봤던 일반적인 샴페인의 병 모양과는 조금 다릅니다. 병 목 부분이 좁고 긴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와인의 산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대 손인 벤자민 포몽 씨의 설명에 의하면 산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와인과 코르크 사이에 거품을 넣는 작업도 한다고 합니다. 브릿은 당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각각의 국가와 지역 법률에 의해 와인에 남아있는 잔여 당분의 양에 따라 레이블에 표기할 수 있는 문구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레이블에 브릿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드라이한 스타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드라이라고 해서 와인에 당분이 아예 남아있지 않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약간의 잔당은 남아있을 수 있고 이 와인 역시 7g의 잔당이 남아있습니다.
와인병에 큐베가 들어갑니다. 샴페인 AOC 법률에 의하면 포도 160kg당 102리터의 포도즙을 만들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내리는 82리터의 포도즙에 대해 큐베라고 하고 두 번째 내리는 나머지 20리터에 대해 따일이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보통 샴페인에서는 큐베의 품질이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큐베와 따일의 특징이 각각 다릅니다. 큐베는 풍미가 섬세한 반면에 따일은 강렬한 신선한 풍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큐베는 충분히 높은 산도를 갖는 반면에 따일은 산도가 다소 낮고, 이것은 숙성 잠재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큐베는 숙성 잠재력이 높은 반면에 따일은 숙성 잠재력이 다소 낮습니다. 좋은 와인이라는 것은 와인을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신선한 과실 풍미를 유지함과 동시에 숙성 풍미를 더하는, 즉 긴 기간의 숙성 잠재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큐베의 품질이 더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추천드린 두 종의 샴페인 모두 선명한 스타일로 느껴집니다. 단 떼땡저 쪽이 좀 더 밸런스가 좋고, 후각에서 느껴지는 복합미는 조세페리 쪽이 더 좋았습니다. 현명한 와인 생활 와인TV가 함께 하겠습니다.